지난 11월 14일 새벽 1시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 흰색 차량 한 대가 방지턱 부근에 서 있습니다. 그냥 서 있어요. 갑자기 차문이 열리면서 뭐지? 발이 하나 나옵니다. 네. 운전석 쪽에서 발이 하나 튀어나오는데 자, 지금 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뭐야? 네, 모자가 벗겨졌죠? 지금 술에 취해 있는 차주가 대리기사를 폭행을 하고 있고 이 대리기사를 운전석 바깥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리기사가 끝까지 이제 저항을 합니다. 자, 그런데 대리기사가 지금 차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에요. 아유, 차랑 부딪혔어요. 네. 이 과정에서 맞은편 차하고 좀 부딪히기도 했거든요. 그냥 가면 어떻게 도와줘야지. 아, 좀 내려서 좀 어떻게 도와주지. 사람이 저러고 있는데. 아, 좀 도와주지. 근데 자세히 보시면 대리기사가 안전벨트가 다 안 풀렸어요. 아유. 본인이 하고 있던 안전벨트가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한데. 예, 묶인 채로 바깥으로 지금 나온 상황이고, 네. 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아유. 야, 오! 미친 거야 저거. 이 지금 술에 취한 차주가 운전석에 앉아서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진짜. 저건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 아이고. 대리기사를 매달고 차량이 한참을 주행을 했습니다. 아, 저게 무슨 짓이야. 아유, 저건 진짜. 이 사고로 대리기사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 진짜. 저런 분들은 진짜 그냥. 진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지난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30대 남자가 대전에서 회식을 한 다음에 숙소가 있는 충북 청주까지 약 50km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요. 도로 위에 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차가 덜컹했고요. 만취해서 뒷자리에서 잠을 자던 승객이 깬 겁니다.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60대 대리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폭행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방지턱을 넘으면 당연히 차가 흔들리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거를 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잠에서 깬 가해 남성의 폭언과 폭행이 계속 이어졌고요. 참다 못한 대리기사는 결국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뒷자리에 가해 남성이 운전석으로 넘어오면서 대리기사를 저렇게 운전석에서 밖으로 밀어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핸들을 빼앗으려는 이 가해 남성하고 핸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대리기사와의 몸싸움이 발생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기사님이 안전벨트도 못 풀어가지고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너무 주행을 너무 좀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마 강소윤 씨가 느끼는 충격 시청자들께서 그대로 다 고스란히 느끼실 거 같고 저도 사실은 뭐 우리 세 명 다 경찰관 생활하면서 무척 많은 사건 사고 봤지만 이렇게 충격적이고 잔인한 장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선 보셨지만 대리기사께서 밀려서 차 밖으로 이제 몸이 나오는데 안전벨트를 풀지 못하셨거든요. 걸려있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저 차주는 자신의 차량을 계속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대리기사분을 이제 매단 채로 1.5km를 더 빠른 속도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대리기사분께서는 이제 머리가 바닥에 계속 이제 끌리게 됐고요. 점점 더 심각한 부상이 가중되게 되었던 거죠. 자, 이 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상태로요. 도로 난간 등을 3차례나 들이받고 나서야 차는 겨우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대리기사는요. 갈비뼈와 사지가 골절됐다고 하고요.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까지 발생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저 정도까지 골절됐다는 거는
진짜 뭐 잠깐 이렇게 차를 달린 게 아니고 그냥 많이 여러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가슴 아픕니다. 아. 네, 당시 가해 남성은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요. 사건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해 남성에게 CCTV 등의 증거를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그런 게 맞는 것 같다. 술에 취해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기억은 안 나지만 맞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요. 이게 나중에 밝혀졌을 때 비난을 받는 것을 피하려는 진술의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분명히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있었던 자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거가 없을 때는 그냥 잡아뗐다가 그러니까 CCTV 증거 다 보여주고 다 남아 있으니까 그제서야 아 조금 더 뭔가 인정을 잡아뗄 수 없으니까 야 진짜 악질이네요 진짜. 네. 아니 대리기사님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또 가족을 잃었잖아요. 저 소식을 듣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가족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제 안타까움이 밀려드는데요. 대리기사님께서는 오래전에 이제 이혼을 하셔서 어린 두 남매를 혼자서 계속 키워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이렇게 충분치 않으셨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을 하셨고 장거리를 가면 더 수입이 많이 생기니까 장거리를 많이 뛰셨다고 하는데 이날도 들어온 콜이 50km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서셨다가 이 비극을 당하셨던 것이죠.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더 가슴 아픈 사연이 좀 남아있는데요. 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차량 내부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에 따르면 당시 차 안에서 가해 남성이 거칠게 욕을 하면서 대리기사를 폭행을 할 때 대리기사는 남성을 자중시키기 위해서 잘할게요, 이 잘할게요라고 하는 말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망한 대리기사 유품인 지갑 속에서는요, 자녀가 어렸을 때 써줬던 편지가 들어있었는데요. 편지에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일을 그만하세요, 식사 많이 하세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예 살아있는 그냥 지옥이 된 거잖아요. 그냥 남겨진 가족들도. 자, 이런 나쁜 사람한테 보통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적용이 됐고요. 검찰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이 행위로 인해서 아마도 이 대리기사분께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예견 충분히 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망해도 상관없다라는 태도를 가졌다라고 보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에서 이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법조인들의 예상은 징역 12년에서 15년형 정도가 선고될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질 않길 바라고요. 세상을 떠나는 이 대리기사님,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싶습니다.